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깃털이 없는 기러기래요. 날릴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엔 어떡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아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존 버닝엄 글 그림. 누가 보르카일까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배에서 검은 연기가 나요. 프람스터 씨와 프람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어요. 프람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 살았어요.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지요. 거기서 프람스터 부부는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어요. 봄이면 프람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람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프람스터 씨는 망을 보았지요. 프람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프람스터 씨는 가끔씩 쉿쉿 거렸습니다. 큰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프람스터 씨네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프람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보르카. 아기 기러기들은 서로 많이 닮아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지요.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프람스터 씨와 프람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지요.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어요.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며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프람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지요.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했습니다. 프람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어요.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 없겠지요.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어요. 드디어 뜨개질이 다 끝났어요. 프람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서 털옷을 입혀주었죠.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어요. 밤이면 늘 오돌오돌 떨었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지요.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키다리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어요.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나는 법과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다른 기러기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보르카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러기들보다 상당히 늦어졌지요. 보르카가 수업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어요. 프람스터 씨와 프람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르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곧 그만두었지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를 구하러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프롬스턴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어요.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이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지요. 이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어요.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요.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어요.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어요. 보르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은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르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어요. 보르카는 어쩔 줄 몰랐어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르카는 비에 젖지 않을 묵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닷을 내린 강 어귀에 왔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 컴컴해졌지요. 보르카는 갑판에 불이 꺼진 배 한 척을 골라 발판을 밟고 올라갔어요. 보르카가 짐 싣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지요.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 개 이름은 파올로였습니다. 지붕이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르카는 말했어요. 파올로는 낡은 자루가 쌓여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어요.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골아떨어지고 말았지요. 크롬비호라는 이 배는 맥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어요. 맥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동트기 전 아침 일찍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파울로는 창고에 가서 자고 있는 보르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한참 가다가 그만 보르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이 얘기했죠.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백상만큼 일을 해야지. 보르카는 파울로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지요.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어요. 드디어 크롬비호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들어왔어요. 런던 가까이 온 거죠.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했어요. 선장은 보르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크롬비호가 큐가든을 지날 때 맥칼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몹시 슬퍼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지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없는 기러기인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큐가든에는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 않았어요. 모두들 친절했어요. 특히 퍼디넌드라는 기러기가요. 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보아주고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보르카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맥클레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지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시받는 존재들에게 따뜻하고 나지막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그림책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눈이 갑니다. 어떤 평에는 소수자 또는 장애우를 의미한다지만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선입견을 갖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보살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약자이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존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함께 살 수 있도록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진정으로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점은 보살핌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르카 그림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에서 못 쓰거나 작아진 옷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오려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선 보르카에게 옷 입히는 도쿠 활동도 괜찮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